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파트고요. 2019년 6월 7일 금요일자 신문입니다. 청약 대기자인 로또 현금 부자만 혜택에서 큰 제목이 달렸고요. 소제목으로 허그 산정기준 개편에서 분양가 상하 최대 10포인트, 10%포인트 낮춘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강해지는 허그 분양가 통제는 가보시면 기준이 1년 내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현행에는 평균 분양가격이 100%인데 개선안은 자와 동일하고 1년 내 분양 단지가 없을 때는 평균 분양가의 110% 그런데 105%로 낮추라고 했고요. 최근 분양 단지가 없을 시 유사 단지 평균 매매가의 110%가 현행인데 100%로 지금 개선안은 낮추라 이겁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이 평형 타입별 분양가의 산술 평균인데 가중 평균 하라 이렇게 합니다. 대출 규제 맞게 실수요자 부담되고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도 미미 강남 재건축 후분양 검토 늘어 서울 공급 부정 부추길 가능성 높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분양 보증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일반 분양가를 최대 10포인트 낮추기로 함에 따라 로또 청약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더 벌어질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통제까지 강화되면 고가 로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최대 수요를 일거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어서 분양가 통제에 따른 주택 공급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문제는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예상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성남 재개발 지분 쪼개기 금지 5개 구역이 권리 산정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게 성남에는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 같고요. 정부 구역은 건축 행위 허가 제한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예정 구역 단계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권리 신청일을 정해 새 아파트 분양 대상자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는 민간 분양가 뛰자 칼 빼들어 강남 재건축 첫 타킷 해서 큰 제목이 실렸고요. 서울 분양가 1년 새 14% 상승, 성부가 서둘러서 상한선 못 박았습니다. 삼성 상하 2차 재건축 주목했고 새 산정 방식 적용해보니 반배 그랑자의 대리어 비싸죠. 이런 소제목 의도대로 내려갈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양가 심사 기준 변경 배경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심사 기준을 바꾼 것으로 2016년 8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인데요. 당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뜀박질이 이어지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제도를 3년 만에 보완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하여튼 민간 분양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자 분양 보증서를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분양은 재건축 늘고 주택 공급 줄듯 시세보다 싸 로또 청약 부추길 우려 이렇게 제목이 또 달렸고요. 부동산 시장 영향은 서울 수도권에서 후분양 검토 중인 아파트가 과천 주공 1단지 1571세대 대우건설이 시공하고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2971세대 삼성물산이 하고요. 방배 13구역은 2296세대 GS건설이 하고요. 반포 주공 1단지 5388가구가 현대건설에서 하고요. 신반포 4주구가 3686세대 GS건설이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분양가 통제 고삐를 세게 짐에 따라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면 뒤에 대려 주택 공급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건설업계는 재건축 조합 측은 당혹하고 참호정비 때 물량 10만 가구 아래로 되어졌다는 소제목인데요. 하여튼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확실하게 규제를 가해서 쪼이고 가격도 쪼이고 물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량이 줄었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 예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매일경제인데 거들떠도 안 보던 300가구 일감까지 대형사 혈투, 이런 큰 제목으로 좀 달렸네요. 이게 봐보면 건설 회사들은, 대형 건설사들은 소규모 아파트는 하지 않았는데, 워낙 지금 부동산 물건 자체가 없어서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백선을 밑도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2018년 8월이 76.2, 10월이 58.5, 12월이 68.6, 2019년이 2월이 66.3, 4월이 70.4. 보통 100 이하면 백선을 밑도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인데 100 이하면 아주 안 좋다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뛰어드는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 대구 78 태평상가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 호방건설, 불광역, 양재역,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수주했고요. 롯데건설이 대구 달자이, 대구 달자 0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했고요. 현대엔지니어리 강서구 마곡도 신한빌라 재건축 단독 입찰을 했고요. 이렇게 대구 지역 가로주택 입찰에 현대건설, 대림 등 총 출동해 호반 등 중견사 제치고 수주, 역세권 청년주택도 흑군, 영세업체, 건설회사 일감 실종 우려도, 하여튼 대기업들도 다 달라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주운정 3,000가구 동시 분양, 대우, 중흥, 대방 등 3파전 청약일 달라 중복 신청 가능하고요. 상기 신도시 영향에 촉각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영향이 될지 예상되어지고요. 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존의 3기 신도시 때문에 지금 현재 2기 신도시 분양이 좀, 아파트 분양은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오락가락 일몰제 적용 재개발 대혼란,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 심판대 오른 서울 4개 구역, 방배 7구역, 추진위 설립은 2006년 8월에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 시점은 2012년 7월에 했고요. 북과자 6구역 서대문구 2006년 11월 추진위 설립했고요. 2014년 5월에 정비구역 지정 시점이고요.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은 2007년 5월에 추진위 설립했고요. 2014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했고요. 광진구 자양 7구역은 2008년에 추진위 설립했고, 정비구역은 2018년 8월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북과자 6, 자양 7 등 4개 구역 10시에 지금 국토부 고심 빠져 찬반 주민 눈치 보는 서울시 시시각각 말 바꿔 더 큰 혼란. 국가는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국토부 이쪽에서 계속 하달해서 되도록이면 재개발을 못하는 게 원칙으로 지금 지침을 내리진 것 같고요. 정비구역 일몰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주민 간 찬반이 갈린다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요. 국토부가 2012년 2월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정부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 승인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몰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정부구역에서 해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1만 가구 입주예고 강동권 전세금 가파른 하락세. 1만 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니까 강동구 전세가가 아무래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가 7개월째 내리막기를 하고 고동 명일 수천만 원 뚝, 하반기엔 5,500가구 대기, 하락 오래 안 갈 것 반론도 있으나, 하여튼 초기에는 저렴하게 구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3기 신도시 역풍 타고 한국당 일산 상륙작전 이렇게 펼치는 것 같아요. 3기 신도시로 일산에 가장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산은 수도권 공략 교두보 한국당 총선 앞두고 활약 집중, 김태원, 이동환 등 출마 채비 예정이고, 김연아 저격수 투입설도 있고, 김현미, 유은혜, 신상정 등 법요건 현역 등 자불안석이다, 이런 제목이 달려져 있네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거니까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살까, 일본 부동산 살까, 헤어론 돌리는 큰손, 이렇게 큰 제목이 달렸고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자본 증식이 76%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유학 13%, 가족 이민 11%, 뭐 그러니까 25%가 소유, 뭐 실거주 이런 개념이고 76%가 투자 개념인 거죠. 일방적으로 투자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관심 국가로는 미국이 62%, 일본이 24%, 베트남 8%, 말레이시아 2%, 필리핀 2%, 태국 2%이 정도입니다. 신한은행 고액 자산가 대상 설문에 높아진 세금 부담 피할 목적, 수익 안정성 모두 충족하는 미일 부동산에 가장 관심 크고 이민보다 재테크 목적이 많아 주거용 부동산 투자 압도적, 투자 고려 금액은 5억에서 10억 이 정도로 세부조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 집값이 8.5% 상승했고요.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트를 시세 차익에 가장 그 자산 그 상승 투자 목적으로 가장 많이 하죠. 임대 수익은 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임대 수익은 어디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중산층 이하 아파트, 중산층 이하 주택 이런 게 봐보면 임대 목적이 되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 아파트 특징이 어떻습니까? 건물주들이 수리를 잘 안 해주고 그 임대 아파트가 낙후되는 현상이 더 역으로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 투자법은 샌프란시스코, LA 등 대도시들 주거용 6억에서 9억대 투자하면 임대 수익이 연 3.5%에서 4.5% 수준이고요. 상업용은 3.5%에서 9%로 편차가 크다. 원래 상업용은 좀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하니까요. 결국 장기 매각 차익으로 접근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